안녕하십니까. 저 김기현입니다. 예, 저는 기업이 이제 감정적으로 피해자와 공감할 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포스코라는 기업을 혹시 쳐보시면요. ESG에 관련된 각종 사항을 받은 것과 동시에 또 각종 부정 이슈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포스코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지만 또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일 텐데요.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포스코의 사례도 그렇고 사과를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침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효과를 날까를 좀 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비위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은 후에요. 사과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이게 또 거꾸로 그 본질적인 잘못한 사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사들도 나옵니다. 앞에서는 사과하는데 뒤에서는 뭐 이렇게 하더라라고. 그래서 결국에 제 연구가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정적 이슈가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기업이 커뮤니케이션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41%가 침묵을 지키고 이후에 이제 뒤늦게 사과하는 경우가 일어났는데요. 사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삼성에서도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잘 사과를 해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욕을 먹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만 봐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strategic silence, 두 번째는 apology, 세 번째 emotional communication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거는 기업에서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연구 결론으로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모셔널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라고 이제 했을 때 결국 감정을 보이는 것인데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의외로 기업에서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고 또 어떤 법적 이슈도 관련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감정을 보인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이슈인데요. 이제 선행 연구에 따라서 이제 심리적 메커니즘을 좀 보려고 합니다. 기업이 CSR이나 ESG를 할수록 그 기업이 따뜻한 인간처럼 느끼는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 따뜻하게 인격체로 느껴지려면은 도덕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관계를 하기 되게 좋다. 친구처럼 느껴져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firm warmth, 이 기업이 따뜻한 인격체로 느껴진다는 거는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퀀셜 업데이팅 메커니즘인데 이게 결국에는 기업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바뀌고 또 그 이후에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또 바뀌는 그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로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이제 법적인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의도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좀 숨기고 또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법조인들의 조언을 받아서 조금 조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이제 연구들에 나와 있습니다. 리걸 포지션 때문에 되게 어폴로지도 되게 조심스럽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과를 이렇게 선뜻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모셔널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을 보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왜 효과가 있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어떤 공감하고 공감한다는 그런 개념 때문이 아닐까라고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이 따뜻한 인격체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관계지향적이기도 해야 되는데 이모셔널하다는 것 자체가 딱딱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따뜻한 인격체로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모셔널한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이 기업이 따뜻하게 느껴질 거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릴레이셔널 애스펙트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모셔널한 것이 물론 어폴로제릭한 것도 좋겠지만은 이모셔널하다면 더 이 사람이 되게 감정이 있네, 이 기업이 되게 감정이 있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기업이 따뜻한 인격체라고 느끼는 것이 이제 어떤 부정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뀌게 될 텐데 그게 기업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에 보다도 더 좋은, 더 따뜻한 사람이라는 인격체라는 그런 인식을 유지시킬 거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기업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CSR이나 이런 활동들에 더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동기를 파악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진정한 동기를 가진 기업이라면 이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전체 연구 모델을 이렇게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해서 이 기업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근데 포스코의 사례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실제 포스코가 대응했던 것을 어폴로지로 대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동일하게 포스코에 있었던 실제 사례고요. 이거에 대해서 포스코가 실제로 노코멘트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고, 그 이후에 7일 이후에 사과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모셔널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근데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이제 2번이 이모셔널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이고 1번이 이제 그 사과하는 조건인데요. 일견 비슷해 보이고 당연히 무대응보다는 두 방법이 나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종 뭐 매개 변수나 종속 변수들에 어쨌든 침묵하는 것보다는 사과하고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실험을 마치고서 이제 든 질문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은 이제 사과하고 이 감정적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결국 비슷해 보이는데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게 성 문제였는데 성 문제는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좀 다른 문제를 살펴보자 해서 환경 문제, 이것도 실제로 이니스프리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그린워싱이 밝혀졌고,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 사과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를 해봤더니 아까하고 동일하게 일견 사과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감정적 커뮤니케이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어쨌든 침묵보단 나은 것으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업데이팅 메커니즘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옛날에 내가 인식했던 게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았더니 둘이 차이가 나오는 것으로 보였고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어폴로지와 이모셔널을 보시면은 이모셔널 경우에는 옛날에 이 기업이 되게 따뜻하다고 느꼈을수록, 그러니까 따뜻하다고 했었던 그 인식이 그대로 이제 거의 유지가 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어폴로지는 그 효과가 줄어들거나 이제 없어지는 그런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게 이제 다른 매개 효과나 종속 변수들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러면은 이게 감정적인 거와 사과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이제 좀 보다가 결국에 그러면 공감하는 건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나오는 것인가를 봤더니 그걸 물어본 매니퓰레이션 책 같은 이제 질문에서 어폴로지하고 이모셔널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거를 가지고서 공감받는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이모셔널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구나. 혹은 그린워싱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감하는구나라고 이 감정에서 좀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퍼시를 전체 모델에도 적용이 되었지만 이제 다음 연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피해자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를 2x2 컨디션으로 좀 보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침묵하는 경우, 그리고 사과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인데,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보시면 아시겠듯이 대부분이 피해자와 이렇게 공감하는 식의 되게 슬픔을 표현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그런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여기서도 의견 이제 옛날의 효과를 보지 않는다면은 어폴로지하고 이모셔널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공감하는, 즉 이제 공감이라는 것을 매개 변수로 보아서 이제 좀 다시 봤을 때는요, 여기서는 이제 그 효과가 기대하는 효과들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사실 나오질 않아서 이게 되게 사이콜로지컬 메커니즘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이제 제가 생각한 그 완벽한 그 모더레이팅 위치에는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사과하는 것과 이모셔널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을 비교했을 때 어쨌든 종속 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기업이 따뜻하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기업이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면은 그 옛날의 효과가 지금에도 기업의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은 만약 그냥 단순히 사과를 할 때에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효과들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걸 분석했을 때는 하이 엠파시일 경우에, 그러니까 피해자와 공감하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이 효과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이제 네 번째 실험에서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중이 느끼는 공감의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좀 다르게 시나리오를 줘봤거든요. 대중들이 이 사람이 진짜 피해자가 공감한다고 느낀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매니플레이션 억지로 해봤더니, 효과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모셔널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이게 어쨌든 효과를 잘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 이모셔널을 할수록 옛날에 좋았던 효과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는 이제 결국에는 이모션이라는 것을 이제 좀 확인을 했고요. 추가로 이제 그 엠퍼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피해자와 공감하는 게 이모셔널에 있어서 중요한 컴포넌트인지를 좀 보고 있는 중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보면은 이제 엠퍼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더 안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엠퍼시를 피해자와 공감했을 때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나왔거든요. 제가 좀 그래프를 잘 정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모셔널하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이모셔널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empathy toward victim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모셔널 하면은 물론 메인 이펙트로는 좋게 나오지만은 empathy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되게 안 좋은 효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3번의 컨클루전 어떻게 보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이모셔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해자와 공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공감하지 못하다라고 대중들에게 인식된 게 컨디션으로 주어졌을 때에는 오히려 이모셔널한 것이 백파이어 이펙트가 있었다라고 좀 다소 복잡하지만 나왔는데요. 뭐 마지막 서머라이즈 하는 이야기로 좀 실제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업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회장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나의 딸에게 일어난 것 같이 너무 슬픕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모셔널하니까 단순히 어폴로지 한 것보다는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건데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이것을 피해자와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울면서 되게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시 조금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악어의 눈물처럼 더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복잡한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좀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역시 뭐 굉장히 흥미로운 최근에 그 자주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의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논문은 포스코 회장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토론을 듣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건국대 김효림이거든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보내주신 그 자료를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메일을 받다가 102페이지 순간 당황했습니다. 생각을 전리하고 오늘 가면 한 20페이지를 발표해 줄 테니까 그걸 잘 듣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오늘도 또 102페이지를 그래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너무 중요한 주제죠. 위기 상황,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에 CEO가 크라이시스의 어떤 원인으로서 작용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것들을 잘하다가 또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전체 모델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뭐 결론을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결국은 감정적으로 잘 대응하고 그걸 되게 에퍼세틱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 당연한. 근데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연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평소에 강한 논문을 읽었던 것들이 이 연구는 아니지만 서비스 실패 연구에서도 보면
사과가 더 효과적이냐, 다시 해주는 게 효과적이냐,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사과 없이 어떻게 다시 해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 돼요. 그건 되게 비교를 위한 비교가 아닌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사과라는 거와 이모셔널한 커뮤니케이션 이걸 비교하고 계시는데 연구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 매니플레이션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과는 되게 커니션 같고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현실로 들어가 보면 사과를 하는데 어떻게 이모셔널하게 대응하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사과에서 조금 더 이모셔널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사과가 있고 조금 더 덜 이모셔널한 스타일의 사과가 있겠죠. 이런 부분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겠지. 이게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과 사과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독립적으로 비교하는 것들이 뭐 연구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이게 리얼리티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엠퍼시도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모셔널하게 사과하면 여기 엠퍼시를 느끼겠죠 사람들이. 근데 똑같이 하더라도 이모셔널하지 못하면 그걸 엠퍼시하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런 중복되는 것들을 한 번쯤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시나리오상이지만 이런 후계적인 결과에서 어떤 문제점보다는 그냥 보편 타당성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출발이 웜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기업들마다 당연히 웜스가 높은 기업이 있고 낮은 기업이 있지만 이게 이제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의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왜 출발이 웜스고 그게 또 왜 비포 애프터로 비교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상황들을 설득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게 왜 갑자기 CSR의 모티브랑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제 다른 그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기업 안에는 다 존재하는 상황들인데 이러한 이제 좀 너무 큰 그림이 한 주제에 이렇게 담기다 보니까 뭔가 연구의 흐름을 쫓아갈 때 이 연구는 초점이 뭘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렇게 훌륭한 내용들이 오히려 더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스코프를 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기업이 포스코 사례고 사실 다 또 CEO가 누구고 되게 바운더리 컨디션이 강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교통 정리하시면 훨씬 더 정말 현실적인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코멘트인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면 다른 분 질문도 받고 우리 기자 얘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 비어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잘 보완해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디펜드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